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재판이 열리고 거기에는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이 담당 검사가 체포적부심 재판부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그 이후에 이 체포적부심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기도 하고 체포적부심 심리 기일을 엽니다. 이 자리에 당사자, 즉 피의자, 변호인, 검사가 출석해서 각자의 입장을 진술하는데 이 재판 과정을 모두 진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합니다. 모든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정을 내린 다음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다시 검사에게 반환하는데 수사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된 때로부터 반환하기까지의 시간은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구속기간 청구에 필요한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48시간 뭐 대충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 체포적부심 거기에는 출석을 하고 그 시간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청구 시한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 시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에서도 이 48시간에 그 시간은 포함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진술 거부를 하고 어제도 10시간 넘게 조사를 했는데 인정신문부터 다 진술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정신문이라는 게 그겁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하. 뭐 이름이 누군지, 그러니까는 피해자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 그 첫머리에 하는 절차거든요. 일종의 신분 확인 절차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다 진술 거부한 이후에 조서를 갖다가 사인하는 그것도 지금 거부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뭐 출석할 의사도 있다니 이렇게 알려지는 게 그만큼 이 체포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을 내가 직접 법원에서 그 부분을 주장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조사 자체를 내가 인정 못한다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체 과정을 다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자, 이러자 공수처도 지금 강제 인치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강제로 인치하겠다. 지금 뭐 공수처 입장이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강제 인치란 말이 또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뭐였습니까? 체포 구속영장의 효력은 인치와 구금으로 나뉩니다. 인치는 쉽게 말해 데려오는 것이고 구금은 쉽게 말해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즉 인치의 효력에 기해서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올 수 있고 구금의 효력에 의해서 누군가를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체포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자마자 공수처에 데려왔고 이후에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구금을 해둔 상황입니다. 만약 이후에 조사에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에는 공수처 입장은 이 체포영장의 효력, 그중에서 인치 효력에 의해서 다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데려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때도 또 뭐 인치를 위해서 체포영장이 또 필요하고 영장이 또 필요합니까? 안 가겠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실무상 흔한 일이 아니라 단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역시 인치와 구금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인치의 효력에 의해서 구치소에서 수사기관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의 인치의 효력에 기해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데려올 수 있는지는 실무상 거의 전례가 없다 보니 일각에서는 충분히 인체의 효력이 이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고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앙지방법원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 이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라면서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이유인 겁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적부심, 체포 적부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 후에 알리겠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 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이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면서 거듭 공수처의 수사권과 그리고 이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을 이제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무너진 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요즘 워낙 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적부심이 구속하기 전에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구속할지 말지를 판사가 결정을 하는데 체포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뒤늦게 따진다는 겁니다. 자, 이 체포 적부심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그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가 체포적부심이고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영장 발부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입니다. 아하. 이 절차가 모두 다 병렬적으로 다 허용돼 있습니다. 이 사건 체포적부심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후 5시에 비공개로 열 예정입니다. 이 체포적부심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체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인데 이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신문기일을 열고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조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신문기일에는 피의자, 변호인, 검사 모두 출석해서 각자 입장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당장 법원은 체포 신문을 앞두고 청산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출입문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일부 출입구도 폐쇄될 예정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 체포 적부심에 직접 출석하려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뭐 출석할지 여부가 아직은 확정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절차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공수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공수처 검사가 있고 만약에 피의자 윤 대통령이 이쪽에 있다면 일방적으로 이 공수처 검사의 조사를 받는 것이죠. 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뭐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절차이고. 지금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법대의 판사가 있고 왼편과 통상적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나눠서 지금 이제 이쪽은 공수처 원고 검사. 피고처럼. 그렇죠. 그런 대립 구조로 공수처 검사하고 이 피의자인 윤 대통령하고 대등한 구조에서 윤 대통령은 이 체포가 이게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체포가 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체포 적부심에 출석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재판 절차에서 내가 피의자로서 내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하겠다. 이게 사실 그냥 서류만 가지고 변호인들이 이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랑 피의자로서 직접 법정에 나가서 이런 면에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랑 좀 아무래도 호소력이 다를 수가 있죠.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더 좀 주장이 힘이 실릴 수도 있고 아마도 출석한다면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체포 적부심은 누가 하나요?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판사가 맡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게 되는데요. 이 소 판사는 지난 7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과 편지수 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준항보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 소준섭 판사는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을 해서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준섭 판사는 지난 2023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는 뭐 한
한 24시간이 채 안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체포적부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이 이제 24시간 내에 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체포적부심을 좀 청구를 한 상태잖아요. 체포적부심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판사가 결정을 해서 다시 기록을 돌려주기까지의 그 시간은 48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체포적부심 심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24시간 내에 체포가 적법한지 불법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